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인문자 집중 공부 모임 네 번째 시간. 어제 들고 하다가 마무리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취지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견우 두고 사실은 이게 시부도라에서 10개의 단계를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단계가 그게 같이 오기도 하고 아니 순식간에 넘어가기도 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시기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거의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그 시기에 아주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게 공부의 인연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이끌어줄 수 있는 인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에 이제 몰입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사로운 거에 이렇게 관심을 두어가지고 생활하면은 그 시기가 어정쩡한 시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공부에 상당히 몰입해서 나아간다면 또 그 시기가 이제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세의 문제와 자기 마음 자세의 문제, 공부에 대한 어떤 발심, 그거와 공부 이념의 문제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 시기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체기를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혼란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눈 거는, 시부도이지만, 시무, 견우, 2단계 빼고, 인문 단계를 두 단계로 봤어요. 견우와, 시무, 견적, 그 다음에 인문이 바로 들어가는 견우, 득우, 두 단계를 보고, 그 다음 단계가, 모구, 그 다음에 기유, 기간은 이제, 법에, 익어가는 어떤 단계,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죠? 망우존인하고 인후구망, 모구와 기후기간은 법에 녹아드는 단계. 제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망우존인하고 인후구망 그거는 뭐라고 썼죠? 저게? 잠깐만요. 여기 많아가지고. 따로 제가 표기는 안 했네요. 네. 일단은 그게 뭐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 그 다음에 이제 9하고 10, 반본 환원하고 뭐 입점 수수는 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 그런 시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본 환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본래 있는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입문자 모임이기 때문에 입문 단계부터 좀 내용을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견우하고 득우의 단계를 저희가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라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아무 분별이 없는 이 자리가 실감이 나는가? 이해가 아니고 아는 게 아니라 실감이 나는가? 이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현실인가? 개념 정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상사에 온갖 대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더라도 변함없는 것이 스스로 분명한가? 그 다음에,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여한가? 요거는 사실은, 그 이후의 단계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소를 기른다의 모구의 단계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것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저기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또 하나, 자기 스스로 이게 스스로 자각이 된 이 자리, 뭐 따로 자리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거 외에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분명한가? 이거 외에 딴 게 없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찾는 마음이 쉬어졌는가? 이게 도를 구하는 마음,
뭔가 내가 그동안에 소를 찾아왔듯이 뭔가 찾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찾는 마음이 쉬워졌는가? 또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거를 이렇게 자꾸 구하는 마음이 쉬워졌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시기에. 여기에 좀 의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신이 없고 미흡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그냥 그 자기 그 의문을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예. 선생님, 저는요, 그냥 살림을 살든지, 뭐, 운동을 가든지, 가면은,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예. 그냥, 이 공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댕기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보고, 그냥, 그냥 자꾸 뭐, 지나가면, 아, 거기 지나가구나, 지나가구나. 예. 하고, 모든 게 그냥 댕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좀 막 바보가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요것도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식이 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보가 된 것 같다. 잘 생각도 머리도 안 들어가고 뭘 책을 읽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집에 있을 때는 예, 근데 시간 있으면 법문을 듣는데 예. 나가면 그냥 뭐 댕기다 오고 뭐그 이제 앞 저기 전설 따러 가는데 원래 옆에 쫙 골목이 쫙 가는데 근데 사람이 들어가 한눈에 쫙 보이는 건 자꾸 그런 게 보이고 아 하나 통으로 그냥 하나로 보인다고요? 예. 내 눈에 다 사람이 세워질 정도로 전에도 예. 경계 때도 그런 게 있는데 요즘도 가다가다 또 이게 또 오나 싶어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예.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아니면 선명해도 전다 한눈 안에 다 그러고 예. 예. 집도 가고 예, 아주 잘 공부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 시기에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바보가 되어 가는 것 같은 바보인 것 같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경계가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되게 소리도 너무 이렇게 청명하고 눈앞에 드러나는 뭐 단풍잎이나 이런 것이 예전에는 뭔가 가린 듯 뭔가 한꺼풀 씌워서 보았던 것 같은데 뭔가 그게 싹 사라져서 제 어떤 심정으로는 개안 수술한 것 같은 그런 눈 이렇게 새로 이렇게 수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예, 생생하고 또랑또랑하고 그렇게 보이죠. 전에 저 경제 때 그렇게 보이는 지금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도 가다 보면 그막 하나 까딱해가 다 한꺼번에 다 보이는 예.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대상을 볼 때 분별하면서 봤거든요. 이렇게 탁 드러나면 이거를 헤아리는 거야. 뭐 꽂히고 어디서 왔고 막 이런 식의 속삭임이 있었어요. 보는데 관념이 덧붙여져 있으니까 그 마치 렌즈를 하나 끼고 본 듯한 그런 그 어떤 그 시야였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탁 쉬워지니까 그냥 너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꼬득꼬득꼬득꼬득하고 예. 내가 갈 길만 그냥 갈 길을 그냥 가는 거다. 아무 의미 없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 생각 없이 다니시는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분별이 쉬워지기 때문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쉬워지기 때문에 생각이 쉬워지기 때문에 생각이 작동 안 되기 때문에 바보가 된 것 같고 근데 그 쉬워졌기 때문에 더 또랑또랑하고 선명하고 똑같은 예전과 다름없는 똑같은 공간을 오고 가는데 상당히 생생하게 예, 확연하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경험이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체험하고 나서의 어떤 여운 같은 거거든요. 분별이 쉬워지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을 안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게 분별이 쉬워지면서 그런 그 경계가 펼쳐지는 거고, 이것도 또 지나가거든요. 옛날에 이거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장면에 예. 가기 전에 거기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보고 예. 본문 들으면서. 예. 근데 그래 이제 또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한눈앞에 다 들어오는 막 셀 정도로 이렇게 예. 다 들어오고 한꺼번에 들어오고 막. 예. 그게 분별이 쉬워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책 보고 본문 들으면서 그런 거는 이제 네. 다 없어지고 하루만 지나고 없어지고 하루만 지나고 없어지고 그러더만. 읽은 내용이요? 아니요, 저기 내가 본문하면서 너무 또록또록하고 눈물 나고 이래구나 막 이런 거. 예, 예. 거기 이제 없어져. 남아있지 않다고요? 싹 없어져 보세요. 예. 선생님한테 갔다 오고 나서. 아, 그래요? 그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그런 공부의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그 저랑 만나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 업장이 녹아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업식 이게 축적돼 있는 거, 기억에 남는 거, 새겨지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둘씩 이렇게 사라져 가는 거죠. 그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짓눌렀던 거거든요. 우리를. 근데 이제는 이상하게 그런 건 있어요. 새롭게 새겨지진 않지만 뿌리 깊게 새겨진 것들을 한 번씩 올라와요. 우리가 이 소식이 오고 나서 이것뿐이고 다른 거는 의미가 없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고 나면 새롭게 막 각인되는 건 없어. 근데 과거에 뿌리 깊게 각인된 것들은 인연이 되면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내한테 못되게 해가지고 예. 하도 내 몸뚱이를 가만히 안 두고 가지고 예. 너무 미워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87년도 내경색도 오고 예. 이름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막 3번도 가고 2번도 가고 일주일 가면 막 일주일인데 항생제를 가지고 막 열이 오르면은 폐렴이 오니까 열만 오르면 39도 40도가 올라가니까 예. 안 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자꾸 3번 2번 이렇게 가면은 한 번 가면 일주일 만에 140만 원 써. 2주 있으면 240만 원. 무슨 짤막하게 좀.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놓으니까 예. 한 10년 전부터 내가 공부하면서 조금 그 찍기들을 많이 없앴거든요. 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좀 처근해지고 불쌍하고 예. 용털이 조금 뺏기.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그냥 뭐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그냥 불쌍해, 치근해지는 거야. 네. 치근지심. 그 전에 했던 게 다 없어도 예. 그분도 사실은 그 무명에 휘둘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무명에 휩싸여가지고 이 법에 밟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한 몇 년 전부터 헤비파는 막 말을 하고 눈이 막 치게 올라가고 막 그래도 아이고 그렇게 하던가 말던가 내비나 또 그래도 처음에는 당신은 뭐 저래 댕겨 늘 수 없네 가르면 요즘 그 말이 딱 들어갔어. 잘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시기에. 근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계의 물결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이 있다가 아무 일이 없어진 듯한 왔다 갔다 함.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사로잡히고 막 하다가도 물론 휘둘릴 수도 있어요. 휘둘리다가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탁 내려놓으면 아무 순식간에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걸 탁 놓아버렸을 때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분명함, 그 아무 일 없음이 이럴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막 시끄럽다가 고요했다가 이런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경계에 휩쓸렸다가 탁 놓아버렸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예,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를 모구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득의 단계에선 이럴 수도 있어요. 막 누굴 가르치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발동할 수가 있어요. 있죠. 이것도 모르나 그러면서 좀 덜 된 사람한테
예, 그게 아직 그게 법이 뭔가 이게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새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딱 이 소식 오고 나서 이제 저희 고향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오래전부터 그 지나오던 그 절이 있었는데 그분 거기에 유명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제서야 알았거든요. 그 서홍 스님의 제자인데 지금도 유명해요. 근데 그분한테 한번 몽지 쌤이 정보가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이 소식이 왔는데 이게 한번 그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행각이죠. 갔는데 이제 저희 그 언니가 이제 불교 신자라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자기도 이제 불교 신자니까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차 타고 갔는데 딱 가니까 진짜 그 소박하게 생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언니는 뭐 어디 가서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불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속으로 그게 불교가 아니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불교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딱 나오면서 그 스님한테 그 단도직입적으로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갑자기 막 손님이 오니까 이렇게 이 차를 대접한다고 막 차를 끓이시다가 막 이 포트에 탁 물을 붓다가 갑자기 탁 멈추시더라고. 그러더니 좀 내 딴에는 그때 좀 당황했나 싶을 정도 자연스럽지가 않은 행동이라서 딱 멈추더니 탁 내려놓더니 내려놨는가 들었는가는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인상에 망고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탁 정색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냐고를 물어봐. 이건 생각이 아닌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딱 바닥을 한번 치든가 손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탁 곧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평소에 대화하듯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 모르네. 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라. 그래서 딱 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뭐 얘기를 해봐야 괜히 시비거리만 되겠다 싶어서 내 나름대로 합리화죠. 그것도. 그만두고 그냥 얘기하다가 뭐 저희 언니한테는 그거는 막 관심 있게 마음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공부하느냐 뭐 묻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 갖고 간 그 소식지도 갖다 드리고 이거 어디냐고 막 묻고 그러니까 관심을 보여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 언니가 아니 화제의 중심이 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한테로 오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말을 불공들이 이렇게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공부고 진짜 불교 공부는 요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잊고 있다가 한 거의 7, 8년,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집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그 스님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문 아주 한 소절을 딱 올려놨는데 딱 보는데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여기 이분 만나뵈 갔었는데 그러면서 그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그 나의 실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분은 벌써 답을 해주셨거든.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데 나는 이 사람이 답을 못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분의 답이 아니고 제가 묻고 제가 답한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뭔가를 의도해서 말했든 말하지 않았든 간에 사실 답은 내한테 있었는데 그분한테서 뭔가를 들으려고 했던 그 새나가는 마음을 딱 그때 엿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가 부족했었구나 내가 스스로. 사실은 누구한테 오는 답이 아닌데 누구한테서 뭔가 그럴듯한 거를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딱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좀 그게 일종의 좀 암환심이죠. 내가 뭔가를 안다라는 그런 심리. 그런 생각이 언뜻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모고가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시달리는 시간이죠. 이때부터가. 좋은 시절 끝났습니다. 이제 법에 녹아드는 단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보살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요? 시부도 5. 네. 소를 기르다. 앞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뒷 생각이 서로 뒤따르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이루고 미혹 속에 있는 까닭에 거짓이 된다. 경계가 있으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이 일어난 것일 뿐이다. 꽃두레를 바짝 당겨 머뭇거림을 용납지 않는다. 예, 이 시기를 대체로 이렇게 이 자원선사가 과감 화상의 제자거든요. 이제 서문을 이렇게 달았는데, 앞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뒷생각이 서로 뒤따르니, 그러니까 생각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생각에 의해서 뒷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각을 하면, 문득 탁 돌이킴으로 아마 진실을 이루고, 거기가 이게 또 이렇게 또 환기가 되고, 거기 각이 되고, 근데 또 이게 각이 안 되면 미혹 속에 있는 까닭에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 일이 없다가 온갖 일이 있다가 막 생각이 끄달려가다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멈추면 아무 일이 없다가 또 생각에 이어지는 그 힘이 드세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이 시기가 이제 모구의 어떤 대체적인 단계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이 시기에는 잘 몰라요. 모든 것이 마음에 비친 그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해서 이 말에 거부감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현실 속에서 이게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시부도는 자기 현실에 구현되는 거거든요. 사실 공부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자기 삶에 녹아드는 게 이 마음 공부인 것이고, 시부도의 그 내용들은 현전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현전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에는 경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배수야 보살님 말씀 아까 하신 김에 헛된 짓을 했고 나한테 아주 상처만 줬던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투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욕했다가 갑자기 뭐 하는 짓이 하고 멈췄다가 이런 것들이 혼재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이 분명해진다는 건 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 어떤 그런 면모를 보이더라도 그거는 나의 생각과 이미지와 분별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경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콧두레를 바짝 당겨 머뭇거림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자꾸 뭔가 경계 팍 사로잡히고 그럴 때마다 이 콧두레 본래 자리로 탁 돌이키고 딱 깨어나라는 거거든요. 이거 말하면 이걸 채찍질로 비유를 해요. 이렇게 고삐를 잡아 당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채찍으로 때린다, 길들이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그 채찍은 밖에서 채찍이 없죠. 자기 스스로 이 분별 망상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망상에 떨어지지 않고 뭐가 이거 외에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분리감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사람이나 소나 다 자기 자신의 투사인 거예요. 근데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때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분별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분별하는 그 업습을 조복시키는 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파요. 자꾸 아파. 그 아픔을 느끼는 내가 있는 한은 아프죠. 근데 이 고비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다. 길들여지지 않는다, 소가. 자, 그 다음에 개송 한번 읽어보십시오. 채찍과 고삐를 때때로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면 그가 함부로 티끌 먼지 속으로 들어갈까 두려워 서로 이끌어 길러서 온순하게 되면 본래로 얽어맴 없어도 스스로 사람을 따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채찍과 고삐 이거 반본환원 본래 자리로 본지 환치하는 이 시기가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구의 시기가. 그래서 이 채찍과 고삐 이런 의미가 뭐냐? 망상에 떨어졌다가
이걸 챙기는 거.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챙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고, 요게 아주 이 모구의 단계에서는 중요한 공부다. 그래서 왜 채찍과 고삐로 스스로를 이렇게 가까이 두느냐, 챙기는 공부가 필요하냐, 이것도 조작이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조작이거든요. 소가 함부로 티끌먼지 속으로 들어갈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망상심에 사로잡힐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그 분별로 사로 떨어지려는 그 습관성을 조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조복되면은 이제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길들여지면, 익숙해지면. 이게 바로 대스님이 얘기한 낯선데 낯익어지고 낯익은 데서 낯설어지는 이 공부,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났으면 이제 아주 중요해. 이 고삐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경계, 분별망상에 떨어져서 막 대상이 있는 줄 알고 막 시비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비난하고 요럴 때 물론 그 어떤 이 현상세계에서 자기가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타당한 주장을 할지라도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꿈이기 때문에 현상이 그 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적인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주장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하고 상처 입는다. 물론 공부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지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강요하지 않은 쪽으로 내려놓는 쪽으로의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챙긴다는 것을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같이 뭔가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좀 동작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잖아요. 예. 그러면 나도 몰래 이렇게 팍 올라오면 야! 아니야. 이렇게 네. 일도 또 챙기는 건.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신구의 삼업이라 하거든요. 신구의 삼업. 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 행위라는 것은요. 맨 처음에 생각이 없으면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지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나서 말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말로 하다가 안 되면 확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면 확 이렇게 몸으로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부터 이제 분별이 들어가면 우리가 순식간에 생각이 일어나고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넘어가는데 처음부터 생각이 잘 안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말로 하다가 확 할 때 이거 또 망상이구나 이렇게부터 겉에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초보적인 그 단계에서 그게 생각이 일어날 때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확 하려다가 한마디 확 하려다가 이게 그러니까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 날카롭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 보는 눈이. 공부가 되다 보면 이게 보는 눈이 날카로워져서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날락 말락 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날락 말락 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에 대한 예민함은 세속 사람들이 딱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의 좋은 조건은 뭐냐면 말의 분별은 약하되 이 일어나는 거의 분별을 예민하게 날카롭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공부가 아주 어떻게 보면 잘하는 그 조건을 타고난 거죠. 뭔가 확 일어나는 걸 잘 볼 줄 아는 사람. 말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적확하게 쓰는 그 능력은 세속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의 역량은 뭐냐면 말은 그런 거예요. 먹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을 날카롭게 볼 줄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 여기까지 가. 그러다가 조금 하다 보면 하려다가 멈춰져요. 그래 말 안 하면 상처가 안 되니까 관계가 원만해져요. 말로 많이 상처를 주고 행위로 그 다음에 말로 상처를 주는데 말로 막 하려다가 이게 힘이 약한 막 해 줄줄이 나오는데 알아. 근데 공부가 이제 힘을 얻으면 말 탁 나오려다가 탁 셧더 마우스 하게 돼요. 그냥 입이 탁 멈춰져요. 근데 나중에는
뭐 행동하고 이게 특히나 우리들은 배우자와의 그 갈등이 가장 심하잖아요. 편하니까 말이 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러네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또 일어나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공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분별심이 조복돼 가는지에 대한 어떤 내적인 풍경이거든요. 그게. 그거는 이제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말 나올라다가 멈춰지게 되고, 생각, 분별, 그런 비난이 나올라다가 멈춰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죠, 그게 힘. 이렇게 탁 멈출 수 있는 힘. 분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 자,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행동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말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생각은 뭐,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이게 챙겨야 된다. 챙긴다는 게 법을 챙기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죠. 왜 생각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각된 사람은. 그렇죠? 생각이 사로잡혀야지 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자각되지 않은 사람은 이 생각 아니면 저 생각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민감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보살님, 화답. 살림을 제 분수로 여겨 즐거이 이 몸을 의탁하고 때로는 다시 말 바꾸 먼지 날리는 거리를 걷는다. 일찍이 남의 농밭을 범한 적 없으니 오고감에 등에 탄 사람만 공연히 수고롭다. 수고롭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 화답 부분은 앞부분보다는 조금 공부가 좀 된 사람의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화답으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어떤 법의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살림을 제 분수로 여기에 즐거이 이 몸을 의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분수인 거예요. 여기에 즐거이 이거를 의탁하고 몸을 의탁하지만, 여기에 의탁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먼지 날리는 거리를 걷는다. 그러니까 분별을 쓴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세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분별 세계를 쓰는데. 일찍이 남이 논밭을 범한 적이 없다. 분별을 쓰더라도 남이 살림살이가 아니다. 다 내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 오고감에 등에 탄 사람만 공연히 수고감네. 그러니까 아직도 분별에 떨어져서 뭐가 본래 남이 밭을 범한 적이 없고 남이 살림살이를 축낸 적이 없고 늘 이것이었는데 이게 밟지 않은 사람 뭐가 오고감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뭐가 챙기고 챙기지 않음이 있는 것 같은 이 상태는 좀 마음이 수고롭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사실은 그러니까 법안이 분명해지면 그래서 지혜가 확 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나 장애가 사라져 버려요. 밝아지면 내가 이 행동을 한 게 법에 저촉된 건가 저촉되지 않은 건가 이런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법안이 밝아지면. 근데 이제 아직도 이 업습이 강할 때는 이게 안목이 확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별 망상에 떨어지는 업습이 조복돼야 이게 하늘을 이게 확연히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안개가 잔뜩 끼면은 하늘이 확연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안개가 어느 정도를 거쳐지면서 이렇게 이 하늘 아래 모든 게 다 있구나라는 게 밝아지듯이 그런 어떤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챙김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본래 일찍이 남이 것이 없었고 남이 살림살이를 축낸 적이 없었다. 근데 이게 밟지 않으면 마음이 수고로운 거예요. 뭔가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다가 후퇴하는 것 같다가 이런 식의 수고로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답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하는 뒷글 속이더라도 뒷글이 힘들지 않네. 타고 놀다 오히려 미끄러지고 어디 뛰든 힘을 얻어 숲을 아래서 서로 만나도 다른 이들을 피우네. 예. 제가 이거 시를 이게 번역한 게 조금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바꿔봤거든요. 순숙하게 길들여 저절로 한 몸을 이루면 티끌 속에 있더라도 티끌에 물들지 않네. 타고 놀다 오히려 미끄러지고 헛디든 덕에 숲을 아래서 서로 만나 자지러지게 웃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앞부분은 사실 법의 안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숙하게 길들여 저절로 한 몸을 이루면 하나가 되면 티끌 속에 있더라도 티끌에 물들지 않네.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하고 티끌이란 게 뭡니까?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감정을 느끼고 이게 티끌이잖아요. 먼지 티끌. 뭐 그다음에 뭐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감정을 느끼고 뭐 감각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육식이 티끌이 육식이거든요. 육식을 다 누리더라도 그거에 물들지 않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공부의 어떤 궁극인 거예요. 그 육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게 공부가 아니라 육식이 티끌이거든요. 분별 경계잖아요. 그 육식을 느끼더라도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공부의 그런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자유롭죠. 살활자제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도 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는 그게 공의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있다라고 믿질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인연 따라 그냥 쓰는 것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거죠. 타고 놀다 오히려 미끄러지고 헛디든 덕에 자꾸 실수를 해봐야 되는 거야. 시달려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실수에서 이런 안목이 서는 것이지 이런 실수가 없이 그러니까 자꾸 이 공부 과정 중에 이게 맞나 틀리나 헷갈리기도 하고 실수도 해보고 그 과정 중에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 말인 거거든요. 실수를 통해서 이거 안목이라는 거는 내가 심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좌충우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맞나 해보기도 하고 또 하다가 이게 아니면 저거 맞나 아니면 다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돌아오게 돼 있고 저렇게 하다 아니면 자꾸 뭐가 있나 마음 밖에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밖에 이렇게 하면 되나 하다가 아니구나 망상이구나 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생각의 길이가 100m가 있고 500m가 있고 몇 미터가 있는 처음에는 막 헤매다가 돌아오고 조금 헤매다가 돌아오고 이러다가 이게 헤매는 게 바로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자꾸 어디 가보고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이 실수한 덕에 이게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속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사실은 우리 애들은 상처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부모들이 막 커버를 하잖아요. 방어를 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성장을 못한다는 게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뭐 깨져보고 넘어져보고 다쳐보고 상처받아보고 하는 아이들이 자기 안에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거친 세상을 이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공부도 그래서 이 모구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전 단계보다 마음의 풍경이 어지러워요. 좀 심란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분별은 이제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걸 알고 그렇다고 해서 법이 밝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이렇게 헤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를 아주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게 실수를 통해서 더 점점 분명해지고 명백해지고 사실 우리가 보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시간은 저는 실수의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딱 드러났을 때 이게 다인데 아직도 이게 수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자꾸 뭐가 찾게 돼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하고 여기 가면 뭐가 대단한 얘기가 있나 싶어서 가보기도 하고 저기 가면 뭐가 뾰족한 수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실수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구나라고 자기 딱 결론이 떨어지는 게 이 방황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제 그 방황의 기간 동안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안목이 자기를 보는 눈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막 경계가 뭔지를 더 예민하게 보게 돼요. 처음에는 거친 경계만 보게 돼요. 행동으로 나와야지 내가 실수했구나 알게 되는데 이제 조금 지나가면 뭔가 조금이라도 싹 일어나면 이제 탁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 길러지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진짜 진실한 건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자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한테 조금 짜증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진짜 뭐를 전혀 물들지 않는 분들이 더 솔직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 가감 없이.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아주 그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솔직한 심경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직 그 단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자기한테 화가 난다는 거는 자기가 아직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아직 이제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막 몸은 따라가고 있고 막 말은 나오고 있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남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저도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딱 이게 탁 드러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옛날에 모를 땐요 막 남 욕도 하고 남 탓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어. 왜냐하면 이거 내가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은 없었어. 다 남 잘못이었지. 이거 그러니까 세상 탓하지. 돈 탓하지. 무능한 누구 탓하지. 그렇죠? 누군지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야. 이건 사실은 내 잘못을 우리 인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탁 드러나고 나니까 다 내 잘못이야 모든 게. 그러니까 뭐라고 남 탓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게 여전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막 이렇게 탓하게 되고 채찍질하게 되고 그러면 병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받아들이라 하죠. 이게 좀 안 될 것, 병날 것 같으면 남 탓도 한 번씩 해보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걸 잘 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어떨 때는요, 더 세게 분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순간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잘 참다가 폭발적으로 참을만 할 때는 내 탓인 줄 잘 커버가 되는데 이게 감당이 할 때는 남의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막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깊은 이게 평소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아주 잠재적인 깊은 분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로 이렇게 억압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더 거칠어졌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공부 과정 중에.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이게. 체험했다는, 체험한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되게 혼란스럽죠. 근데, 지나오니까,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분별로 이렇게 딱 억압하는 그 틀은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은 막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막 화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다. 나중에는 이게 남아있는 게 없게 되죠. 것들이. 그리고 자기 탓을 안 하게 되고 자기라는 것도 사실은 헛개비예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대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도 6 기후기가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마음이 이미 끝났으니 어둠과 이름이 드디어 되었다. 나무꾼은 시골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이 뒷소리를 든다. 소 위에 가로누워 눈으로 아득한 하늘을 바라본다.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붙잡아도 머물지 않는다. 이제 참 이때부터가 좀 쉬워요. 공부가. 여기 이게 소 등에 올라타는 게 거기까지가 사실 공부가 어려워요.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시기적으로 한 5년 정도까지가 이게 어려운데 이게 전환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그림을 보면은 아직도 곱비가 있는데 이전에 두구는 팽팽했죠. 그 곱비가 서로 멀어지려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대로 막 가려고 손은 하고 사람은 가면 안 된다고 땡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면에서 팽팽한 어떤 긴장 관계, 서로 그 습관대로 하려는 게 강하기 때문에 멈추려는 힘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에 부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구만 하더라도 고삐는 있는데 느슨해. 뭔가 좀 가까이 와 있어요. 소와 사람의 거리가 느슨해. 이게 이 정도로 안심은 안 되지만 고삐를 벗겨버릴 정도로 안심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옛날에 습이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별심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떤 이야기인데 그 어느 사찰에서 소를 키우게 됐는데 어서 들어온 소라. 근데 너무 그 밖으로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이제 소를 묶어두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다 정해진 시간에 이게 가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니지 소를 묶는 거야. 하여튼간 묶어서 잡아놔야 되거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한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묶는 신용만 하라 그래. 묶는 신용만 해. 그러니까 막 이 시자가 놀래는 거예요. 왜 이 소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고. 안심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 묶는 신용만 하고 돌아왔어. 그때는 불안했죠. 이 소가 도망가면은 이건 내 책임 아니다. 스님이 시켰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소가 도망갔을까 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가 그대로 있는 거야.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야. 이거 뭐냐면 이 소도 아는 거죠. 그 산천초목 뭐가 맛있는 게 있을 거라고 돌아다녔는데 그 습성이 길들여져 가지고 밖에 나가 맛있는 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거친 풀맛이 익숙해졌어. 근데 한 3개월 묶이는 동안 주인이 따박따박 주인 주는 양식을 먹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내가 거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네. 여기가 더 편안하네.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구의 단계도 그런 과정이죠. 막 밖에 뭐가 맛있는 게 있고 달콤한 게 있고 수승한 게 있을 거라 그런 거 막 쫓아다니는 습성이 강해. 근데 고삐를 딱 챙기고 있다 보니까 맛을 보는 거야. 아무 일이 없네. 이게 진짜 행복이네. 이런 것이 무뚝무뚝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구나라는 게 이게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여기에 맡기고 이 일없음의 맛을 보게 되면 내가 생고생을 했구나라는 거를 그 몸으로 알아요. 몸으로. 몸과 마음이 알아서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알아요. 이게 맛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쉼의 맛, 일없음의 맛. 이게 나는 그 어떤 즐겁고 아주 어디 여행 가서 막 쉬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행 간 것도 그건 일이었어. 그렇지. 싫어. 여행 간 것도 그건 일이었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일없음과 행복은 이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경계는 모두 다 일이에요. 이 경계를 떠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이게 더 어쩌면 진짜 내가 찾던 것일지도 몰라 하면서 이게 오게 되죠.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요. 이 맛을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막 큰 고난이 닥쳐도 이 일밖에 없구나.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돼요. 맛을 안 보면 막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쉬는 맛.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갈등이 막 끝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모구에서 기후기가의 단계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구는 소와 내가 고삐로 연결돼 있지만 떨어져 있고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고삐가 있는 것. 고삐가 있고 굴레가 있어요. 코를 깬 굴레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없고 기후기간 없고 또 하나 두 번째 차이점 뭐냐? 떨어져 있지만 이거는 둘이지만 하나로 소등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내가 소를 짊어진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소를 짊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소를 짊어진 게 아니라 내가 소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럼 뭐냐?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시점이 아니라 인연 따라 사는 쪽으로의 전환인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로 하긴 쉬워도요, 엄청난 전환이에요. 소 등에 자기를 맡기는 것, 인연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체험이의 가장 큰 고비라고 봐요. 맡기고 나면은 사실 내가 할 일은 없어지거든요. 그럼 뭐냐? 저의 표현대로라면 뭐냐면, 소 등에 나를 맡긴다. 이 말은 아직도 여전히 소가 있고 사람이 있지만, 이제는 어떤 경계가 오든 이제 마다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연은 좋고 나쁜 경계가 번갈아 오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이로운 것과 이로웠지 않은 게 번갈아 오거든요. 음양이 번갈아 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전에는 버틸 때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막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길들여진다는 건 소가 나한테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의 판단이나 해석이나 나의 주장이나 옳고 그름이 이제 점점 힘을 잃고 뭐가 진실한 게 되냐면 나의 생각이 진실한 게 아니라 주어진 인연, 눈앞에 펼쳐진 인연이 진실한 게 되는 쪽으로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아주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정식이 이제는 인간의 정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아주 우리가 인간의 탈을 벗기가 어려워요. 내가 보기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의 탈을 벗기가 어려워. 이 탈을 쓰고 살아왔는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예. 아니, 제가 좀 그냥 얘기인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잠깐 얘기를 해도 될란가 몰랐어요. 예. 아니, 제가 그 이전에는 사과 농장을 하니까, 예. 사과가 진짜 많이 열리면 걱정이 앞섰어요. 걱정이 예. 앞서고 사서 쟁여놔도, 예. 아니, 이게 따서 쟁여놔도 걱정이고, 근데, 예. 올해만큼은 그냥 바라만 봤어요. 예. 버티라고 그래서 그냥 버텼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추석도 굉장히 작고 이게 막 동네 사람들 다 걱정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진짜 바라만 봤어요. 예. 근데 동네에서 제일 빨리 해결이 된 거예요. 예. 그냥 인연에 맡겨야 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이게 참 묘하거든요. 내가 막 앞서서 설계해서 계획할 때보다 오히려 일이 더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한 그런 거를 우리가 예. 맛보게 많이 되는 느꼈어요. 거예요. 예. 단골들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진짜 올해는 완전히 뒤바뀌어졌는데도 네. 그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인연에 맡겨야지. 네. 내가 그걸 역행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보살님 얘기가 100% 속이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예. 그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계획한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어. 오로지 그 환경에서 내 머리만 돌아갔더라고. 머리만 돌아갔어요. 그 전에 보살님 지금 동네에서 가장 많이 지금 빨리 해결이 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바라보고 부딪히고 싸웠는데 잘 안 됐잖아요. 자기 생각만 그랬던 거더라고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맞아. 그게 딱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뭘 계획한 적이 없는데 계획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우리는 생각은 원래 없는 거라는 게 딱 보이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참 그래 희한해요. 희한한 그게. 일이에요, 참 진짜. 저도 가입으로 10년 동안 싹 쓰고 막 이런 거 막 다 했어요. 1년에 뭐뭐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근데 이 공부하면서 그냥 싹 치워버렸어요.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옷을 사고 둘째는 이제 다음 달에 그 이런 네. 식으로 했고 빠듯한 월급이니까 진짜 그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고 가계부를 딱 써갖고 월급이 안 나오면 가계부를 갖고 와서 봐요.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야 이건 헛돈을 썼고 애식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애식이 조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철저히 갖고 사람들이 완벽하단 말을 많이 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싹 없애버리고 그 희한해요. 저도 예. 이제 살림을 살아보니까 아는데,
우리가 다 계획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그 공부 우리가 안 하게 될 때는 그때는 돈이 없어. 이상하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소비에 참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안 해도 돈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쓸데없는 거를 막 사서 쟁여놨어. 그렇죠. 이렇게 막 진짜 필요하다고 미리 앞서서 하고. 근데 닥쳐보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공부하게 되면요, 꾸미는 거, 뭐 색칠하는 거, 읽는 거 이런 거 관심 잘 없어요. 없게 돼. 그러니까 막 사지도 않게 돼. 그리고 집에 있으면 막 불편해져. 그래가지고 좁아지니까 막 주게 돼. 그냥 가져가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한 대가잖아요. 그렇죠? 대가로 지불하는 건데 그거에 무심해지니까 딱 필요할 때만 쓰게 되는 거예요. 딱 필요할 때만 쓰게 되지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게 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뭐 하여튼간 뭐 이 공부를 해서요. 살림이 축 나거나 이러진 절대 않습니다. 뭐가 뭐 부도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그 헛된 거에 허망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소비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진짜 먹고 사는 것만 있어도 충분히 살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맞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주변이 정리가 잘 돼요. 맞아요. 저절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웬만하게 우리가 크게 의지하지 않는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일도 그렇고 네, 저절로 떨어져 그냥 나가. 맞아요. 그런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의미가 없는 거에 진짜 필요하지 않은 거에 많이 얽어매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정리가 돼요. 가볍고 담백하고 깔끔해서 뭔가가 좀 그런 네. 참 좀.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여러분이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소에 맡긴다, 인연에 맡긴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경계나 나쁜 경계나 그것이 법으로 봐야지 조작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는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 모든 인연이 그냥 법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각이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법문만 들어서 되질 않아요.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이라는 말이 참 묘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때와 깨달아질 때는요. 이게 갑자기 깨달아지면 사람이 확 변해. 맞아. 그렇게 확 변해요. 근데 이해할 때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미묘한 차이거든요. 이게 각이 될 때는 이게 뼛속 깊이 확 수용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해할 때는 그게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머리로만. 예, 머리로만. 근데 이게 확 수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보살님도 딱 수용이 되니까 남편을 대하는 보는 눈이 확 달라지죠. 그런 게 변화가 탁 오거든요. 그게 참 사람이 확 변혁이 되는 게 각이에요. 알면 변혁이, 그러니까 개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고 나쁜 것도 이거다. 라는 것이 확 깨쳐져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모구에서 기우기가로 넘어가는 단계다. 싸움이 이미 끝났으니 이제 투쟁하지 않겠죠. 싸움이 없겠죠. 좋은 건 지키고 나쁜 거는 바꾸려는 합리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겠죠. 거기에서 이제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어. 왜 그래? 얻은 것도 이거고 잃은 것도 이거야. 옳은 것도 이거고 옳지 않은 것도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깨쳐지면 이려하다, 공이다 이런 말이 소화가 돼요. 근데 이게 깨쳐지지 않으면 그냥 어둠과 이름이 하나지 이렇게만 돼. 어둠과 이름이 비었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거든요. 이치적으로는 얻는 게 이런 게 똑같아. 이럴 때는 여전히 얻는 게 있고 잃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과 이름이 똑같구나라고 확 깨쳐졌을 때는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묘한 거거든요. 나무꾼이 시골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이 풀뿌리를 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할 일이 없다 이거죠. 유유자적 내맡기는 거. 그냥 이렇게 시골 나무꾼이
시골 노래 부르는 데가 뭐 할 일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유롭고 유유자적한 거죠. 삶에서. 아이들이 풀피를 분다 논이는 거예요. 유희야 유희. 말하자면 이 삶이 내가 버겁게 살아온 게 아니라 놀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 전한 가벼움으로 오죠. 소 위에 가로 누워 눈으로 아득한 하늘을 바라본다. 이걸 다 내맡겨서 모든 걸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붙잡아도 머물지 않는다. 이제는 예전에는 뭡니까? 막 돌아보게 된다 했잖아. 그렇죠? 경계를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심해지게 된다. 돌아보지 않게 된다. 이 기후기가로 넘어가면. 자, 계속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타고 한가로이 집으로 돌아가려니 오랑캐 피 소리 저녁 노을에 실려가네. 한 박자 한 가락 한량 없는 뜻을 소리를 아느니라면 어찌 말할 필요 있겠는가. 할 일이 없네. 이제 이때부터 여유롭죠. 개성이. 앞에는 막 고달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인연에 다 내맡기는 그런 쪽으로 이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으면 사실 공부란 것도 이렇게 달리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맡기는 게 사실은 공부인데 이게 맡기다 보면 분별망상심이 점점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도 망상이고 소도 망상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데 안 맡기고 버티고 있으면 그 볼 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경계의 차별성.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모구에서 기후기가로 넘어갈 때는 나는 편하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이 곱이 못 넘어가요. 오로지 진리에 통달해야겠다. 진리밖에 없다. 이 법에 밝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편안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경계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치 않은 경계도 법이라는 거를 보려면 이 편안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발심이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체험을 했더라도. 그래서 나를 돌보고 그런 것보다 내가 상처 있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진짜 뭐가 이용당하고 헛개비가 되고 그런 아주 처절한 심정이 되더라도 오로지 법에만 뜻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역경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후기가의 단계는 인간의 어떤 그 범부의 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식, 생각과 어떤 감정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단계다.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넘어갈 수 있는 단계다. 소를 타고 한가로이 집으로 돌아가려니 이제 집으로 완전히 본원으로 막 밖으로 헤매다가 원래 내 원주소로 돌아갈 일만 남아있어요. 소를 타고 한가로이 집으로 돌아가려니 오랑캐 피리 소리 저녁 노을에 실려가네. 한 박자 한 가락 한량 없는 뜻. 한 박자 하나하나 가락 하나하나가 이 한량 없는 뜻이라 이거예요. 이것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것이라 이거예요. 소리를 아는 이라면 어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응? 이 소리 진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진짜 소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게 말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본인만 아는 그런 식의 어떤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앞 언덕을 가리키니 바로 집이라. 오동잎 필이 흥겹게 불며 안개에서 나오네. 호련히 곡조가 한양곡으로 바뀌니 소리를 아는 이가 배가를 옳게 여기는 것만은 아니네. 자, 앞 언덕을 가리키니 바로 집이라. 다 왔다 이거야. 다 왔어. 집이 멀지 않았다. 앞 언덕을 요렇게 보니까 저 앞 언덕 요쪽에 집이 요 곳쯤에 있는 것 같아. 이제 다 이제 원래 내가 진짜로 돌아가야 될 집이 멀지 않았다 이거죠. 오동잎 필이 흥겹게 불며 안개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여유롭게 안개 무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미혹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무명에서 나오네. 호련히 곡조가 환양곡으로 바뀌니 이제 모든 곡조가 환양곡이라는 거, 이 법의 노래라는 법음이라는 거예요. 법음. 모든 행주자와 어묵 동정 일상의 그 모든 일들이 다 환양곡이라, 법의 음이라, 법의 노래라, 다 이거라, 깨달음의 노래라 이거죠. 바뀌니 소리를 아는 이가 배가를 옳게 여기는 것만은 아니네.
우리 배가와 종자기에 대한 그 고사 알죠? 배가가 검은고를 잘 탔다 했죠. 근데 저는 몰라요. 얘기 아, 좀 그래요? 해주세요. 그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배가와 종자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아니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배가가 네. 되게 검은고를 잘 탔는데 네.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종자기밖에 없었대요. 아, 그러면 소리는 어떤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소리만 네. 들면은 아 그대가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련한 뭐 옛 추억에 젖어서 그러고 있구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았냐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다 읽어내는 사람이 종작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소리를 지음이라는 건 아주 절친, 아주 가까운 친구. 그래서 배가의 지음은 종작이고 종작의 지음은 배가였는데 그 오랜 시간 그렇게 보내다가 압불사이 먼저 죽게 됐어요. 종자기가. 종자기가 죽게 되니까 이 세상에 나의 검은고 소리를 알아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검은고를 부셔버렸다 그래요. 연주를 이제 그만했다 그래.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지음이라는 그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아는 이가 종작이죠. 소리를 아는 이가 배가를 옳게 여기는 것만 아니네. 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종자기가 배가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네 이거거든요. 종자기는 자기의 소리를 알아들은 거지 배가의 소리를 알아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자기가 배가를 긍정한 게 아니라 자기 곡조를 들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배가를 긍정한 배가의 그 연주 소리나 배가의 음악을 긍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진짜 어떻게 보면요, 이 법이 참 냉정한 법이에요. 어디까지나 이 배가나 종작이나 본인의 일만을 했을 뿐인데 우리가 볼 때는 둘을 진짜 뭐 지음이라 여기고 그렇죠. 연민의 관계로 봤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네. 이 배가는 자기의 걸로 본 거고 자기 거를 봐야 되는데 자기 거를 연주했고 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그거구나. 자기 거를 연주했고 자기 걸 들었고 착각은, 종자기도 자기 거를 연주하고 자기 거. 요런 바꿔 돌리는 뭐가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시들이 참 그런 이런 표현을 하려면 이 사람들도 머리를 많이 썼을 것 같은 생각이 엄청 아니 근데 즉흥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거든요.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시조에. 그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은 글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안 써본 사람은 글 쓰기 어렵죠. 근데 이게 술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니까. 근데 요 말이 뭐냐면 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누구의 말이 이렇다, 누구의 생각이 이렇다, 누구의 행동이 이렇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잘 보는 거 외에는 다른 뭐 뾰족한 공부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수많은 경계를 경험하고 수많은 경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공부한 사람 중에 최고로 잘한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석가모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종하면서 그분의 공부를 답습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은 그 전생도 여러 번 거쳤어요. 그 본생담 보면은 전생에 막 수만의 근데 사실은 그 석가모니 시대에 나온 건 아니에요. 본생담이라는 얘기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부파불교가 이렇게 교차하는 시점에 나온 게 본생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석가모니의 얘기가 아닌 거야. 그 전생 얘기는 사실은 부처님의 전생 얘기는 후대에 창작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진짜 지독한 사람은 부처님의 전생부터 다 답습해 가면서 현생처럼 공부를 하고 현생도 안 되면 내생에 또 그렇게 공부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원을 세운 사람이 있고 그렇게 진짜 뼈를 깎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봐요. 저는 비슷한 사람도 봤고. 근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분별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 원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 포부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일, 우리가 뭐 일상사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도 이렇게 리얼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자기의 분별, 생각과 감정과 그 어떤 감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돌이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이거든요. 여기에서 나라는 것도 사실은 현상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내가 깊은 잠에 있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났을 때 생각이 작동될 때 내가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안목이 날카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봤으면 이제 그걸 법대로 살아야 돼. 엽법해져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공부라는 것을. 그래, 수만 가지 어떤 경계를 얘기하고 뭐 능력을 얘기하더라도요,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철두철미하는 저한테는 되게 이게 참 그렇죠. 그렇네요. 자기 이 마음자리를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거친 분별에서부터 미세한 분별까지 다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고향으로 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하고 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돌아와야 돼, 이쪽으로.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다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공부가 철저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답. 거꾸로 타고 의기양양 집으로 돌아가니 삿갓과 도롱이는 저녁 노을을 머금었네. 걸음걸음 맑은 바람 가는 곳이 아눈하니 보잘것없이 작은 풀을 입에 담지 않는다네. 네. 거꾸로 타고 의기양양 집으로 돌아가니 삿갓과 도롱이는 저녁 노을을 머금었네. 걸음걸음 맑은 바람 가는 곳이 아눈하니 보잘것없이 작은 풀을 입에 담지 않는다네. 거꾸로 소를 바로 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비유가 뭘까 이렇게 사실은 보고 가면은 우리가 앞을 보고 가면 내가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소몰이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타고 보면 내가 보지도 않고 내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앞으로 보면 내가 야야 워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거꾸로 타면 그냥 완전 그냥 나를 그냥 여기에 내맡기는 그런. 근데도 의기양양하다, 당당하다 이거야. 전혀 불안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믿음이 이렇게 항고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자꾸 밖으로 향해 있잖아. 자기 여기에서 밖으로 향을, 그러니까 항상 이걸 등지고 있어요. 이 자리를. 그렇죠? 등지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는 뭔가 추락하는 것 같고 아주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전혀 의지할 게 없는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하는 거는 경계지만은 이 공부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심의 입장에서 보면 역행하는 쪽이죠. 그렇죠? 여기서 뭔가 짓을 하고 우리는 밖에 근거만 봤는데 실제 공부의 도착점은 뭐냐면 출발한 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이게 당연한 일이야. 의기양양하다는 건. 전혀 불안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삿갓과 도롱이는 저녁 노을을 머금었네. 그러니까 삿갓과 도롱이는 어떨 때 필요합니까? 들에 나갈 때 필요하죠. 외출할 때 필요하죠. 그렇죠? 집 나갈 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필요 없어요. 저녁 노을을 먹으면 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삿갓과 도롱이가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삿갓과 도롱이를 햇빛이 태양빛이 비추면 그거를 조작하려고 삿갓을 쓰고, 비가 오면 그대로 안 맞고, 도롱이를 말하자면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피하려고 하고, 사실 중생의 삶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조작의 도구죠. 삿갓이나 어떤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도롱이라는 거는. 그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햇빛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그대로 이제 그대로가 법이고 있는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그 필요 없어요. 이제 저녁 노후를 먹으면 그냥 이제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걸어 놓으면 저녁 노후를은 다 지는 해인데 쓰임도 다 한 것이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걸음걸음 맑은 바람 가는 곳이 안온하니 안온하다. 그죠? 일이 없다. 쉬어졌다. 걷는데 아무런 그런 자취가 없다.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맑은 바람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서늘하다. 서늘한 빛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파란 빛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 법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아, 그래 청풍이라고. 이게 파란 빛 이런 식으로 뭔가 서늘한 빛 이렇게 표현해. 차가운 빛 이렇게도 표현하고 빛은 빛인데 그렇게 뭔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닌 거야.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잘것없이 작은 풀을 입에 담지 않는다. 이제는 옛날에는 억센풀까지 먹었는데 이제 작은 풀도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미세한 망상도 이제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잘것없이 작은 풀 미세한 분별조차도 이제는 입에 담지 않는다. 점점점 안목이 날카로워지고 쉬면 쉴수록 더 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기후기가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모든 것을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조작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 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머물지 않고, 그 나쁜 일에는 피하지 않고, 좋은 일에는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에는 뭐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똑같은 아마 이게 가장 큰 의미일 거예요. 부정적인 경계를 만났을 때 어떠한가? 솔직히 원치 않은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가? 솔직하게 이게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그 음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나쁜 일을 경험하면 이제 좋은 일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버티라니까 버텨야죠. 그렇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생각이 돌아가는 거 있어요. 되게 굳은 일을 그 호사다마라고 우리 그 보통 살아가면서 그걸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세옹지마라고 하면서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니까 이게 나쁜 일 겪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큰 기대는 안 하고 네. 나쁜 경계에 네. 올 때는 걸려 들어가요. 네. 걸려 들어갔다가 바로 이제 거기 머물지 않고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바로 하차하고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구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후기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내맡길 때는 그냥 요 나쁜 게 이거지 들어갔다 나왔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쁜 게 그대로 이게 되는 것이지.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렇죠. 주저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정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면, 이게 정면으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법은 아무런 인간의 어떤 판단 기준을 용납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거, 이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모든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자기 일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은 도둑의 일을 했고, 순경은 순경의 일을 했고, 뭐, 판사는 판사 일을 했는데, 그냥
나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옛날 생각 억울한 상황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여기 우리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통 때 순경도 없고 무단횡단해도 다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구나 다 하는데 옆에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 근데 순경 한 명이 나만 찝는 거야. 다들. 그래가지고 이거 제 실제 경험이에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만 찝냐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만 찝냐고.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조서 쓸 종이가 한 장밖에 없대. 그렇게 이게 범칙급은 종이가 한 장밖에 없다는. 더 화가 나는 거야. 제비뽑기에 당선됐구만.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 순경이 나만 고르려고 고른 것도 아닐 거고, 근데 자기 임무를 다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연찮게 내가 그냥 범칙급을 물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 억울한 그런 상황. 나는 지나왔는데 예. 뒤에 젊은 사람이 다 그들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한 선택적 정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옛날에도 그런 아주 소소한 기억인데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우리 늦게까지 공부하면 저희는 과수원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귤이 자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을철만 되면 애들이 그걸 서리에서 막 먹고 그랬어요. 간식으로. 근데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야, 이 귤 좀 먹어라. 그래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먹고 있는데 선생님 딱 들어와. 나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내가 그 서리 한 놈 나와.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따온 것도 아니고 이게 얘가 줬다 하면 또 얘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교무실에 가서 빌었죠. 근데 너무 억울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이거 아주 쉬운 예지만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세속적인 정의나 옳고 그름이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막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조차도 사실은 이게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억울해가지고 막 화병이 나가지고 자, 근데 그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할 수가 있는. 저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요. 네. 저도 운전한 지가 지금 30년, 뭐 하여튼 오래됐어요. 딱지를 안 끊어봤어요. 네. 얼마나 베스트 드라이버인지. 네. 근데 얼마가 아니고 한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전에 불법 좌회전 했는데 이제 우리 동네가 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맨날 하는 길이니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불났나. 그러고 갔는데 뭐라고 떠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 많이 듣던 숫자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날 따라오고 있는 거야. 차를 세웠더니 경찰관 2명이 오더만은 요 어디서 불법 좌회전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예, 했습니다. 번칙금입니다. 6만 원짜리를 꺾어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근데 아무런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날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그 받은 거를 갖고 가서 냈는데 아직 경찰서에 등록이 안 돼서 기다려야 된대. 그러니까 금방 내니까 또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20%인가 세일을 해줘. 30%인가. 네. 그래서 4만 원인가? 하여튼 그쯤을 낸 것 같아. 근데 이게 감정이 안 일어나요. 작은 일은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진짜 큰 일 있잖아요. 그냥 뭐 진짜 이런 류의 일들이 아주 우리가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어떤 경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생사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그 집안이 기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주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주 법은 냉정한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사정을 안 봐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법이라는 거죠. 그럼요, 법이죠. 네. 저도 참 많이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서늘하게 받아들이는
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게 다 맡길 수가 있느냐. 이게 공부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에 밝아지려면 이것까지도 다 내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좋고 나쁜 경계에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게 법이라는 걸 역력히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간다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계는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경계나 의지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의 판단이나 의지를 인연에 모두 내박힐 수 있는가? 이게 아주 포인트예요. 이 단계에서는 공부밖에 없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 분명한가? 따라서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 바라는 마음이 없는가? 습관적인 일어남은 있지만 스스로 더 이상 의미 없는 습관일 뿐이라는 것이 명백한가?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가? 비슷한 유의 질문들이지만 점점 바람이 사라지고 지키는 것들이 내려놓아지는가? 법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가?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그 다음에 그림이나 말로 법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이 스스로 분명한가? 이전보다 삶이 훨씬 가볍고 홀가분해지고 단순해졌는가? 이런 류의 어떤 질문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또 여기에서 뭐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또 있으니까 뭔가 해소되지 않고 의문이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이후로는 참 좀 뭐랄까 좀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에 내맡기게 되면 참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그거를 집착하고 취사 선택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는 그 마음,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우라, 분노, 번뇌 이런 것 때문에 막 삶이 힘들었지. 그거 자기 판단이나 어떤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옳고 그름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 그 홀가분해지고 뭔가 이게 젖어들고 그냥 뭐 소박해지고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오거든요. 15도 7 망우존인 넘어가겠습니다. 읽으실래요? 네. 온무와 토끼의 다른 이름에 빗대어 한발과 물고기의 차별을 드러낸다. 금이 광석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달이 구름이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 한 줄기 차가운 빛은 시간을 벗어나 있다. 예, 이때부터 좀 남다른 그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어떤 경계를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말들. 보면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소가 없죠. 소가 없고 사람만이 있어요. 사람만이 오롯이 있고 그러면 이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특징적인 내면 풍경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법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법상이 없어요. 법상. 그리고 법상, 우리 법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쯤 되면 법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생각이 망상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법에 대한 생각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없으니 소는 잠시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법에는 원래 두 가지 법이 없어요. 진짜 법은 사실은 이게 말할 수 없는 이건데 뭐 이거라고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에 의지한 법에 대한 모든 생각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지했던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의지했던 것이 뭔가 이게 한 생각 씌워진 거였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떤 전환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한 어떤 그거였는데 소는 잠시 그래서 이때부터 참 이 공부가 뭔가에 대한 전환이 오는 게 뭐냐면 나는 뭔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깨달음을 이루려고 왔었거든요.
깨달음 이루고 싶죠. 뭔가 확실한 깨달음. 이제 깨달음 이제는 어떤 심경인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체험이 오고 나면 아 그래 이거야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거고 확실한 뭔가 부처님의 경지와 같은 확실한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기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확실하지 않다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이렇게 그것도 뭔가 이루려는 마음이잖아요. 지금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나중에 그걸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는 그걸 꼭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남아 있는데 이쯤 와서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뭔지를 말하자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강을 건널 때 우리는 목표가 강을 건너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나는 배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배. 근데 배는 그러니까 내 목적은 배가 아니잖아요. 건너는 것이 목적이지 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쯤 되면 내가 배에 상당히 의지해 왔었구나. 모든 관심이 배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은 아마 배를 버리는 시점이 이쪽 망우존인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잠시 근본으로 삼은 것, 그러니까 의지한 거였다. 배와 같은 것이었다. 소라는 것이. 올무와 토끼의 다른 이름에 빗대어 통발과 물고기의 차별을 드러낸다. 이게 장자행가 나온 얘기거든요. 올무와 토끼의 관계. 통발과 물고기의 관계는 뭡니까? 올무와 토끼의 관계는 뭡니까? 뭐죠? 둘 다 잡는 거네. 아니지. 올무로 토끼를 잡죠. 그 얼마로 토끼 그렇죠. 통발로 물고기를 잡죠. 우리 오늘 최용순 보살님이 오늘 빛을 발하시는데요. 이렇게 시골에서 사셔가지고 이게 확 이게 무슨 뜻인지. 올무는 토끼를 잡으려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올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끼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통발이 중요한 이유는 물고기 잡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 시점에서는 토끼를 잡았으면 올무를 버려야 되고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버려야 돼. 통발이 여전히 있고 올무가 있으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법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소가 여기서는 올무라는 것이고 통발이라는 것이에요. 진짜는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소는 먹잇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무에 그 먹잇감을 탁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것이 이 공부시지 깨달음을 얻는 게 이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하는 마음을 때려잡는 게 이 공부였지 깨달음이라는 걸 어떻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법이 어떻다 저것다 하는 건 다 올무였어요. 걸려들어서 이 분별심을 스스로 항복시키게 만들려는 장치였다는 걸 그래서 확 깨요. 그냥 어느 순간 확 깨. 뭐 하고 있었지? 하는 듯한 그게 확 깨는 듯한 느낌이 있죠. 금이 금강석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달이 구름을 벗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광석이라는 건 망상이고 그다음에 구름이라는 것도 망상이거든요. 이제 오롯이 법이라는 생각은 다 망상이고 오롯이 있는 요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요것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라는 생각이 다 일어난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나룻배라는 걸 알게 되고 그동안에 들은 법문들이 다 헛된 허망한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 중요한 것이고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고 토끼가 중요한 것이고 달이 중요한 것이지 구름이나 광석이나 올무나 통발은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망상심을 조복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래서 당연히 소도 사라지고
이제 소도 사라지면 사람도 이제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타고 이미 고향에 이르렀으니 손을 구하고 사랑을 한다느니 붉은 해 높이 떴는데도 여전히 꿈을 꾸니 채찍과 고삐는 부질없이 초가집 사이에 들어있네요. 네, 제가 조금 문맥이 안 맞아서 좀 바꿔봤거든요. 소를 타고 이미 고향에 이르렀으니 소는 공하고 사람은 한가롭네. 붉은 해 높이 떴는데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으니 채찍과 고삐는 부질없이 초가집 사이에 놓여있네. 소를 타고 이미 고향에 이르렀으니 소는 공하고 사람은 한가로워. 소는 이제 없죠. 사실 공하는 게 아니라 소라는 상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여전히 사람은 있어. 아직도 나라는 그런 의식, 자기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자기라는. 근데 뭐 할 일 없는 내가 있는 거예요. 할 일 없는 내. 그동안에 막 소도 길들이고 이래 왔는데 그 이제 일은 없어진 사람, 한가로운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붉은 해 높이 떴는데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붉은 해, 우리가 해는 어떻게 뜹니까? 아침에 동쪽에서 서서히 떠서 높이 떠서 하늘 가운데 높이 떠서 서쪽으로 지죠. 해는 벌써 중천에 떠 있는데 꿈을 꾸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법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꿈을 꾸고 있었다. 망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망상이 깨달음에 대한 망상, 공부에 대한 망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몽사몽간에 왔다 갔다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확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 깨달음도 꿈이었구나라는 것이 막 진짜 서늘하게 확 그것도 깨침이죠. 그게 내가 늘 이거였는데 이 깨달음이 어떠니 저쩌니 막 공부가 어쩌니 이게 진짜 이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었는데 여전히 그런 분별에 떨어져 있었구나. 그것이 확 깨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채찍과 고삐는 부질없이 초가집 사이에 놓였네. 채찍과 고삐. 그동안의 채찍들 있죠. 그게 공부를 자극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스승이라는 존재, 법문이라는 거, 경이라는 거, 어록이라는 거, 수행이라는 거,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챙기는 이것조차도 이제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초가집 사이에 놓였는데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야, 그게. 이제는 쓰임을 다 한 거예요. 그럼 뭐만 여기서 다 해가냐? 법이라는 생각도 소도 사라지면 소를 길들일 때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 분별심을 이렇게 조복시킬 때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흔적이. 자치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 수행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확 깹니다. 확 깬다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런 건요. 예.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눕거나 이렇게 할 때 갑자기 그냥 불 껐는데 환해. 엄마 누가 불을 켜주고 눈을 딱 뜨면은 캄캄해요. 예. 나 허상이구나 하고 그냥 눈을 감기도 하고 예. 길을 가다가도 아까 이분처럼 그렇게 저는 그게 보이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냥 환해요. 예. 그러다가는 이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환해지지? 그러다가는 조금 더 괜찮은데 그건 무슨 현상이야? 지나가는 경계. 여기서 말하는 그 붉은 해 중천에 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경계. 그거 그냥 의식이 이렇게 분별심에서 이제 벗어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경계 변화들이거든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그게 없다가 생긴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붉은 해는 본래 밝아 있던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도 밝았고, 깜깜할 때도 밝았고, 밝을 때도 밝았던, 이거 그냥 지금도 비추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아직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게 밝게 안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답 하겠습니다.
물 안에 소 없어 산으로 쫓아 나왔는데 삿갓과 도롱이 또한 안개비에 한가롭네. 노래하며 즐겁게 가는 길 걸림없으니 하늘과 땅 사이 하나의 몸을 얻었도다. 네, 여기선 참 제가 너무 이게 납득이 안 가가지고 잘 한자를 보고 이렇게 다른 그 원문도 찾아봤거든요. 내용이 조금 난내 뭐지 월출산 이게 뭐냐면 울 안에 소 없어 산으로 쫓아 나왔는 데가 아니라 산에서 끌고 온 소 울 안에 없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산에서 끌고 온 소 울 안에 없다. 산에서 끌고 왔는데 집으로 끌고 왔는데 울 안에 울타리 안에 없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삭박과 도롱이 또한 안개비에 한가롭네가 아니라 이게 직역하면 쓸데없다 이거죠. 밖에서 소 길들이려고 이렇게 차사 나서면서 삭가 쓰고 도롱이 들고 이렇게 소 찾아서 길들이면서 올 때 다 필요했던 도구들이 이제 다 쓸데가 없어졌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채찍과 곱비 부질없이 초가집 사이에 놓여 있네랑 그러니까 산에서 소를 끌고 왔는데 끌고 와 보니까 소가 없네. 이거라. 이게 확 깨는 거죠. 그거 다 망상이었네. 소라는 것도 망상이었네. 확 깨는 거죠. 삭갓과 도롱이 소 찾고 길들이고 끌고 올 때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쓸데 없어졌다. 노래하며 즐겁게 가는 길 걸림 없으니 하늘과 땅 사이 하나의 몸을 얻었도다가 아니라 하나의 몸만 자유롭다. 하나의 몸만 자유롭다. 나 홀로 자유롭다. 나 하나 거칠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도 뭐가 있냐면 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만 있는 것 같은. 이 우주 삼라만생에 나만 있는 것 같은. 저도 그랬거든요. 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때 참 뭐랄까 진짜 좋죠. 그냥 근데 뭐 진짜 허공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나 혼자만 있는 거야. 근데 절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심경이 이것도 경계지만 그런 심경이 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좋은 때가 어땠냐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진짜 그러니까 할 일 다 하고 오고 가고 뭐 다 하는데. 세상에 나 혼자만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확 깨지거든요. 이게. 그것도 분별이라는 걸 딱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제 허공 가운데 나 혼자만 있는 듯한 느낌. 이제 상대가 다 사라졌어요. 장애가 없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근데 이때 이 허공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걸 몰랐지. 그때는 이 허공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걸 몰랐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걸리는 게 없고 뭐 땅을 걸어가는데 뭐 허공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그것의 어떤 존재감이 상대의 존재감이 사라진 듯한. 근데 그것도 망상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정신 차려가지고. 여전히 돌아오면 그 사바세계 그대로인 거기로 와야 돼요. 물론 장애는 그 예전 같지는 않지만. 자, 화답 읽어봅니다. 돌아오니 어느 곳인들 고향이 아니겠는가. 사물과 나를 모두 잊으니 온종일 한가롭네. 모름지기 통연봉 꼭대기에 이를 믿을지니 그 가운데는 온통 인간 세상과 같지 않다네. 네. 돌아오니 어느 곳인들 고향이 아니겠는가. 사물과 나를 모두 잊으니 온종일 한가롭네. 사실 사물이 없으면 나를 잘 의식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남을 의식한다는 건 나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 나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의식한다는 건 나를 의식하는 거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가 사라지면 자기도 잘 의식이 안 되죠. 돌아오니 어느 곳인들 고향이 아니겠는가. 사물과 나를 모두 잊으니 온종일 한가롭네. 모름지기 통연봉. 통현봉은 현지의 통한 봉우리라는 뜻이거든요. 현지.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통현봉.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통연봉 곡대기의 일을 믿을지니 이게 우리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죠. 고당봉에 어느 스님이 이렇게 주석하고 계신데, 행각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고당봉 정수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런다고. 이게 선문답처럼. 그러니까 법을 보여달라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보통 고봉정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마찬가지. 통영봉 꼭대기의 일, 이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믿을지니 그 가운데는 온통 인간 세상과 같지 않다네. 그쵸? 이게 인간 세상이 안 보이죠, 이때는. 그냥 인간 세상이 안 보여. 근데 아직도 좀 약간 아리까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제일 좋은 때라고. 이 세상에 사는데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것도 이제 한 망상인 것이고, 시간이 이제 벌써 다 돼 가는데, 한번 몇 가지, 오늘은 일단은 15도에 7까지 하고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 공부의 경험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기적으로 이게 딱 체득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견우 두구가 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살짝 왔다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더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진척이 되면 이게 탁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체험과 동시에 팍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견우와 득우의 어떤 시차가 동시적일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체험이 막 크게 오느냐 안 오느냐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탁 오고 나서는 그 이상 그 뒤에는 잃어버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탁 오고 막 한동안 헤맸다 하는데 난 좀 그게 이해는 안 가요. 그게 막 잃어버려요. 다른 게 이건 놓치고 다른 게 있나 하고 막 헤매다가 어느 순간 탁 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탁 오고 나서 이 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그 이후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냐면 내맡길 때까지. 그러니까 모구의 기간이 너무 심란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전에 어제도 얘기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이 공부는 정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정해를 같이 공부하는 건데, 이전에 어떤 나름대로 하심이나 어떤 수행한다는 이름으로 자기를 많이 내려놓은 사람들은 혼란이 적을 수 있어요. 모구 기간에. 그죠? 그동안에 그게 내려놓는 게 익은 사람은, 이게 내려놓는 게 익은 사람은 그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수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불교 집안 절의 문턱에도 이렇게 그냥 관광차 같이 공부라는 목적으로 넘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더 산란했던 것 같긴 해요.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그 다음에 또 조금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국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그래서 저는 참 그 기간이 어려웠고 내맡길 때까지가 쉽지가 않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하심이 되고 분별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공부를 하신 분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내맡기는 것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내맡기고 나서도 안목이 밝아져야 되는데, 안목이 밝아진다는 건 법에 어떤 시점에서 소가 사라지는 시점 있죠. 우리가 내맡기는 거하고 소가 사라지는 시점, 법이라는 게 사라지는 시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상질의 공부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에 맡길 때는 뭐가 법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그쪽 여정을 가는 것 같거든요. 뭔가 소에 의지해서 뭔가를 가는, 왜 여기 기우기가 할 때 소에 의지해서 뭔가 여정이 끝나지 않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길이 탁 끊어진 듯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길이 이전부터 입문하면서 계속 길을 왔는데, 이제 법이라는 게 탁 사라지고 나면 목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탁 들거든요.
그건 또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내적인 변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 이 불교 공부와 다른 공부의 차이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지하는 바가 다른 데는 뭔가 있어요. 그게 뭐 절대자든 뭐든 내가 있고 마치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있는 상태, 거기에 머무는 어떤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불교는 그 프레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공부거든요. 주객이 완전히 그러니까 나도 없고 내가 모실 어떤 존재도 없는, 내가 의지할 소도 없는,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공부로 다 변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렇다는 거지. 분별심이 부서지는 것이 불교 공부지 깨달음을 얻는 공부가 아니라는 그런 거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심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고 거기에서 이제 탁 자유로워지는 공부지,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성취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그게 바로 망우존인의 단계부터 뭔가 사라지는 거야. 계속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것이 이제는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공부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이법이라는 거에 개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난 내가 지금 없어지도 될 것 같아. 그런 느낌.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예. 한 10년을 넘게 나를 내려놓는 예.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제 싸움이 한 10년 없었고, 그게 할아버지가 나를 알더라고. 예. 깨달으면 이제 CD를 많이 들으니까 예. 듣게끔 시작에서 많이 하고 예. 그랬더니 좀 통했는지 참 많이 노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묻고 싶어요. 공부는 이제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공부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있다는 거는 공부하는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주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냐면 공부 이게 다 끝마치지 못하고 가는 거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는 여기 불법에서 말하는 그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데 와가지고 자꾸 이제 또 이제 닦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지금은 충분히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흔들림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내가 없다라는 거는 또 조금 성질이 다른 거예요. 분별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사라져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건 아니고 지금 없어요. 있어도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이제 법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족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서 내가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장애가 안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랄까. 그러면은 이제 사는 게 더 괴로운 사람이 있어. 죽는 거보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공부가 됐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는 거는 괴롭지는 않지. 사는 거는 괴롭지. 사는 게 괴로우면은 이 공부하기도 싫을까, 이거. 어쨌든 간에 꾸준히 그냥 하시고요. 이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또 항상 또 그렇지만은 않은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또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뭐 따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이 공부. 예, 뭐 제가 뭐 공부해오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다 낱낱이 뭐 얘기할 건 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오늘 이렇게 그 모구에서 이제 기후 기가로 넘어갈 때 경계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각이 있어야 된다. 응?
좋고 나쁜 게 다 이게 다 법이구나라는 게 딱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렇게 하다가 법이라는 그런 것이 사라져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그런 것이 사라져야 된다. 공부라는 내가 할 공부가 사라져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시점이 또 온다라는 것이고, 저는 내적으로 다 이런 변화들을 다 겪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여정을 겪을 거라고 보고, 이런 것에서 내가 공부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